김건희가 YTN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이동영이 해당 방송사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아해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김광민 변호사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만약 이 글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론된 인물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파장이 적지 않은 사안인데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쓴 글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창익과 이동영, 최근 뉴 이재명의 핵심 스피커이자 브레인으로 불리는 분들이 YTN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오창익은 이사회에, 이동영은 라디오 진행자로. 참으로 눈물겹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YTN 매각은 위법하다. 3,200억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한 유진그룹이 현 정권의 실세들과 코드를 맞추며 다급하게 내민 생존형 방패막이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 지분만 안 뺏기게 해주시면 방송은 입맛에 맞게 잘 차려 바치겠습니다. 자본의 노골적인 구걸쇼에 뉴 이재명 인사들이 동원된 셈이죠. 이 얄팍한 블랙 코미디의 절정은 정통 진보 언론인 한겨레 사장 출신 양상우 의장의 합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인 꼼수로 강행한 언론의 사형화는 진보 언론인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불법의 판을 뒤엎고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외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청산은커녕 도리어 그 불법 매각의 산물인 작물을 달달하게 물려받아 본인들 안방으로 쓰시겠다고 떡하니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계십니다. 불법으로 뺏은 남의 집이라도 내 명패 달고 살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파렴치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본의 다급한 생존 본능과 권력의 달콤한 식욕이 만나 탄생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 대의 명분도 언론의 공공성도 진보 언론인이라는 고결한 훈장마저도 결국 기득권을 향한 알뜰한 작물 계승 앞에서는 참 뗐다 붙였다 하기 좋은 편리한 액세서리에 불과한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 글을 보고 저는 머리에 제대로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유진그룹이 3,200억을 날리고 싶지 않아서 권력의 고개를 조아린 것이 오창익과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돈은요 가장 정직합니다. 자본은 이 정권의 실세를 뉴 이재명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뉴 이재명 뒤에 최고 권력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뉴 이재명의 뒷배에 김민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보스 아닐까?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단 돈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만 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김현지 얘기 계속 나와요. 김용 정진상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 하더라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뒷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양반이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성남시장부터 이런 거 잘못 담그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의 최측근 김남준, 김현지, 김용, 정진상, 이 4명은 정말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도 권력을 누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큰일 납니다. 측근들 관리 제대로 못한 대통령 책임진 사례가 많아요. 참 마음이 심란하죠.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뉴 이재명들은 간신이고 우리가 충신이잖아요.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뉴 이재명만 끼고 돌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유진그룹이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호예요. 권력의 실세는 뉴 이재명을 지원하고 있는 거다. 뉴 이재명을 발탁하면 권력의 실세가 잘 봐줄 것이다. 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복귀를 하길 바랍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김광민 변호사의 이 글은 정말 의미심장한 글이다.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이다. 전쟁을 하지 말고 경쟁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뭐 비판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이 발전하고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제 임기 1년 갓 지난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많이 이루고 오고 이런저런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은 할 수 있겠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뭐랄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대통령이 흔들려 버리면, 정권 초반부터 대통령이 흔들려 버리면 다음 총선도 그렇고 그냥 정권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비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요? 국민들이 그때 지지가 갈리고, 그때는 당도 쪼개졌잖아요. 쪼개지고 언론에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있는데 서로를 이렇게 싸우면서 뭐 경쟁하고 싸우는 건 좋은데, 대통령을 비난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건 개인의 마음이니까. 근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것조차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대통령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인 능력일 텐데, 그게 안 되고 난 그냥 이재명이 싫어졌어. 이재명은 왜 변한 거야? 옛날 같지 않네.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애정을 갖고 비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정을 갖고 증오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판에서, 유튜브 판에서 저도 사실은 그 지방선거 끝나고 뭐 이 유튜브 판을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많이 목도했고, 특정 유튜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특정 유튜버가 어떤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사람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매도하고,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 때 다들 노력했고 윤석열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지금의 언행이 아니면 행동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 전체를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다 같이 망하자, 이혼하자 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저를 비난하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똑같이 싸잡아서 비난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전쟁이 되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결국에는 나도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정청래 지금 대표도 그 생각을 하고, 김민석 총리도 그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당대표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민주당이 뭘 할 수 있나요? 다음 총선 대표하겠죠. 이번에도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듯이. 그건 너무도 불보듯 뻔한 건데, 그런 미래를 원하나요? 여러분께서는? 힘들게 검찰개혁 다 해놓고 검찰청 폐지까지 와놓고, 지금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그건 지켜봐야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대통령이 뭐 변했다느니.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자기 생각 솔직하게 밝힌 거예요. 그래놓고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한 건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정권이 넘어가면 그냥 끝나고 물거품이 되고요. 지금 국정조사다 뭐다, 특검이다 뭐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고 대대적인 사정정국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시계는 윤석열 때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윤석열은 사면이 되겠죠.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넘어가서 윤석열, 김건희가 사면을 받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고 싶으신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불만 많고 어떤 부분은 뭐 왜 이렇게 하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 만사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 뜻대로 되는 일이 더 없다는 거를 나이 먹어갈수록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10대, 20대처럼 뭐 때려 부수고 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아마 생기는 책임감이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언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왜 예전에 아까 보니까 사이다 이재명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탄압받던 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의 이재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사이다가 뭐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난 네가 사이다가 아니라서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거야. 네가 싫어.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제가 댓글창을 보다 보니까 좀 슬프네요. 예,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라고 슬픕니다. 근데 사실은 이 또한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뭐 이 여론조사가 다시 반등을 할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끝없이 지하 뭐 몇 층까지 추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추락하면 그냥 다 같이 망하고 죽는 거죠.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당장 화는 나고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지만 다 같이 망하고 그냥 없어지자. 다시 그냥 윤석열, 국민의힘 니네가 해라. 그건 아니지 않나요? 한동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나요? 검사 출신이 다시?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그냥 괴멸하게 되겠죠.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든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대통령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대통령에 대한 애정 한 움큼은 가슴에 갖고 계십시오. 비판해도 좋고 비난해도 좋습니다만 그 애정 한 움큼은 버리지 마십시오. 애증이란 말 있잖아요. 혐오와 애증은 다른 단어입니다. 혐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과 털끝 하나 닿기도 싫은 것이고 애증이란 것은 여러분들 특히 결혼하신 부부 생활을 결혼하신 좀 오래되신 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부부끼리는 죽도록 싸우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 눈빛 한 번, 말 한마디에 또 그렇게 진짜 어제 죽이고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내일 다시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마음 한켠에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애정을 남겨두십시오. 뭐 제가 지금 이제 와서 그 대통령이 오늘 말을 뭐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본인 생각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내부 갈등, 내부 분열이 가장 큰 문제고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자는 거. 이 말은 맞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모욕과 폄훼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나중에 이 사이가 회복 가능할 정도로 싸우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결국에는 내가 쟤 진짜 싫은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쌓은 공은 있어, 한 일은 있어. 이 손바닥만큼의 애정은 남겨놓자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거 바라면 많이들 끝까지 증오하면서 싸우시든지요. 뭐 오세훈이 대통령이 되든지. 근데 제가 오늘 TBS 라디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4월에 다시 치를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특검이 징역 1년 6월 구형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고 아마 벌금이 나온다면 한 벌금 1,000만 원 나오고 아니면 징역 한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근데 애초에 오세훈의 그 여론조사 대납 스폰서의 녹음 파일을 제가 뉴스타파에 있을 때 저희 팀원들과 보도했던 겁니다. 2024년 10월부터 그때 보도했던 거고 오세훈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 때 창원지검 그때 창원지검장이 정유미였습니다. 정유미 아시죠?
그렇다면 그 오세훈의 주장대로 이게 정치 하명 수사라면 윤석열 김건희가 시킨 수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따질 거면 윤석열 김건희에게 따지시라. 예, 그걸 특검에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이미 수사해서 수많은 증거를 확보를 했고 오세훈 시장 본인의 폰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뭐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 어쩌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못한다는 것을 모를까요? 판사 출신이. 알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은 그 말을 그대로 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걸 기사로 실어줍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은 허위사실 퍼뜨리잖아요. 성남FC 네이버가 그때 성남FC 축구단에 기부한 거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뭐 한성숙 중기벤처부 장관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다. 100% 허위사실. 그거는 악의적인 가짜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검증하지도 않고 제대로 비판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뭐 이현주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현주 의원은 다른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죠. 이현주 의원의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에 본인이 했던 의원으로서 했던 아니 무소속으로 있을 때 리박스쿨이나 뭐 이승만 학당 가서 했던 말들이 온라인상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금의 역사관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였는데 본인이 매블쇼 가가지고 해명을 한답시고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현주 의원 스타일상 그냥 쿨하게 얘기하고 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본인이 그거를 시원하게 명쾌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거를 자초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을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비판을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듣는 얘기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취재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직들도 많아요. 이제 여러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현주 의원을 혐오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윤석열 정권 때 민주당으로 와서 했던 일들 칭찬받을 일들 많습니다. 앞에서 여전사처럼 나눠서 싸우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 잘한 것과 못한 것은 구분해서 해야죠. 그냥 너는 그때 이승만 학당 거기서 강연을 했으니까 너는 진짜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 정확하게 얘기해. 본인이 그거 얘기 안 하면서 약간 비판을 자초한 면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하지만 이현주 의원이 잘한 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자.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는 매불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채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매불쇼가 왜 휴방하지 궁금하신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건데 다른 채널의 그 유튜버들이 저기가 왜 휴방을 하고 작가가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렇게 자기들의 그게 방송 소재가 됩니까?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궁금할 수는 있으나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아까 지금 대통령도 계속해서 100%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싸우지 마라. 허수아비 때리기. 그러니까 뭡니까? 없는 사실을 하나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계속 그거를 때리면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저 허수아비가 진짜네. 저거 사람이네. 허수아비 아니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유튜브 상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작가 2명, 한 분은 지상파 라디오 가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다른 한 분하고 유시민 작가 출연 관련해서 그런 전혀 사실 아니고, 그렇다면 이 두 작가가 왜 동시에 나가냐고 그러는데, 원래 이 한 분은 나가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 근데 두 분 다 제가 친합니다. 잘 알고.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이제 다른 이동영 씨인가요? 그런 분들의 말이 맞으려면 이 두 작가가 유시민의 출연을 두고 피 터지게 싸웠다든지 다른 제작진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고요. 그 매불쇼의 특징은 유시민 작가를 어떻게든 모시려고 출연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지 유시민이 지금 왜 나와라고 싸우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작진들과 제가 회식도 몇 번 같이 했습니다. 회식할 때 술도 많이 같이 먹고 서로 여러 깊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외부 채널의
그런 허위 사실들이 오히려 이 작가들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데 자기들의 그 나가는 문제가 매불쇼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괴롭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문제, 옆집에서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옆집에서 뭐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입은 우리가 할 권리는 없지 않나요? 예. 그리고 더구나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 그 집은 저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야. 저기는 남편이 문제야. 저기는 부인이 바람을 폈대.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왜 합니까, 거기서? 예. 좀 컴플렉스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부러워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부럽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오늘 대통령도 그 말씀 계속 하네요. 없는 사실 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일단 트럼프, 예전에 그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트럼프가 그 바이든 앞에 있는데 뻘쭘하게 뒤에 있다가 패싱 당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았는지 바이든 날리면 그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변한 것만은 뭐 확실하고, 스웨덴에서 무슨 지수가 있는데 거기서 뭐 몇 개 단위 상승을 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오고 하는데, 오늘 저는 대통령 이야기 중에 주가 지수에 대해서 진짜 언급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게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저는 귀에 남네요. 사실은 주가가 9천이 되든 만이 되든 8천이 되든 대다수의 국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자본시장은 돈을 벌기 때문에 애초에 서민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뭐 땡볕을 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올인을 했다가 진짜 쫄딱 망해서 한강 다리 위에 가는 수도 있고, 그런 거 서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주가지수 좋을 때 얘기지만 이게 또다시 뭐 문제가 생기거나 폭락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근데 이게 이미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본의 시장이 이제 잘 되는 건 좋은데 양극화가 되고 있고, 주가가 지금 오르는 것도 반도체 위주로 오른다면서요. 예, 다른 무슨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오르는 게 아니라고. 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들이 전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견인 효과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지금 동탄, 경기도 동탄, 그 이준석 지역구잖아요. 거기 신도시인데 거기 지금 아파트 매매값이 33평 기준으로 2억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라인 직원들이 막 부부가 같이 살고 다니고 하는 데들은 성과급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10억 이상 받았는데,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근데 집을 사게 되는 거, 돈이 생겼으니까. 근데 거기는 지금 부동산가가 굉장히 지금 폭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의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그래서 이 반도체 수익을 세금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법인세를 거두니까 걷어서 이거를 다시 다른 전 국민들에게 또 좀 혜택이 가게끔 하고, 좀 잘 안 되는 산업 분야에서도 또 잘 되게 좀 지원을 하고, 삼성전자는 보니까 지금 가전 뭐 구매하면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전제품 사실 분들은 제가 볼 때 20% 그렇게 해주는 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저는 온누리 상품권이 뭐야, 이게 쓸모가 있을까라는데, 제가 이제 은근히 서울 지역에도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시장 근처에 마트도 다 돼요. 온누리 상품권은 평소에 살 때 5% 10% 싸게 파는데, 삼성 뭐 가전제품 사고 그거 받아서 또 시장에서 그걸 쓰시면, 온누리 상품권만 쓰지도 않잖아요. 가다 보면 또 살 게 있고 하다 보면. 근데 실제로 마트보다 재래시장이 정말 싸요. 그리고 조금 살 수 있잖아요. 요즘에 1, 2인 가구도 많고 한데, 설마 그게 좀 가는 게 귀찮긴 한데 저는 재미삼아 가거든요. 제가 많이 가는 시장이 망원시장, 예, 정청래 의원 지역구라더라고요. 망원시장도 가고, 거기는 뭐 망원시장이 또 크니까. 그리고 어디더라, 그 서대문역에 있는 시장, 그 시장 이름이 생각이, 거기는 진짜 시장 조그맣니다. 서대문역에 독립문역인가요? 독립문역에 있는 시장, 그 시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생활의 달인이 하는 꽈배기집 있어요. 꽈배기집 있고, 그 시장에 베트남 식당,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진짜 베트남 식당이 있는데, 요즘 쌀국수 한 그릇 막 10,000몇천 원씩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시장 가시면 조금 기분이 울적하고 할 때 저 시장 갑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사는 그 생기발랄한, 진짜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 그 현장 있잖아요. 예.
그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요즘 뭐 우울하다는 분들도 많고 화난다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도 온통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어떻게든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비판하되 혐오와 증오하지 말고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 한켠에 애정을 꼭 담아두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뭐 아까 주저리 적었거든요. 이걸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결국에는 다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당청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고 당 내부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넘지 못하면 다 같이 망해서 다 같이 죽는다. 그것만은 진짜 확실하네요. 제가 어떤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뭐 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후의 일도 쟤는 모르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다 같이 망한다. 그건 확실합니다. 뭐 이동영 작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동영 작가도 윤석열 때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왔던 분이고 제일 오랫동안 이재명 뭐 경기도지사 때나 시장 때나 친분이 좀 오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의 관계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만 어찌됐든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동영 작가와 김어준 공장장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국회로 사람을 모아달라. 그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까이서 지내왔고 물론 이제 가까이 지내는 것과 어떤 내가 영향력을 미쳐갖고 누구를 뭐 인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안 되겠죠. 그건 잘못한 것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본인들만 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잘못된 건데 아마 이동영 작가도 본인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얘기했다가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보십시오. 제가 이동영 TV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몇 번 나오라고 예전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미르포차인가요? 미르포차에 갔을 때 저랑 장윤선 기자랑 권민정 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고 치열하게 좀 싸워왔던 분들이 지금 막 편이 갈려져가지고 난리인데 뭐 특히 이제 김규현 변호사나 뭐 정구승 변호사 저의 다 친한 후배들입니다. 가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요.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거 왜 저러지라는 생각도 제가 하죠. 근데 그러나 제가 뭐 너 이러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유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술 한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언어와 생각과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은 달라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근데 다만 그것이 뭐 무슨 외연으로 확장하자, 중도를 확장하자 이랬는데 당 내부는 막 싸우고 있고 야 집토끼는 다 나가는데 집토끼 다 산토끼로 뛰쳐나가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비판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온당한 비판. 제가 봐도 그런 측면 없지 않아요. 비판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난 그래서 너를 이제 안 찍을 거야. 난 너 싫어. 너랑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